황지호가 말기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강재인의 뜻밖의 선택에 강세리는 오열했다. 지호는 요즘 들어 몸이 자꾸만 이상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어린 소녀는 지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황기찬에게 하소연했다. 하지만 황기찬은 아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너무 뛰어놀아서 그런 거야? 밥이나 잘 먹어. 그의 말에는 관심도 걱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황기찬은 늘 그랬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만 몰두하며 가족의 고통은 외면했다. 그러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지호가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오며 비명을 질렀다. 코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고 어린 소년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황기찬은 당황한 채 아들을 부축했지만 지호는 그의 품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황기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급히 지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한편 지호의 어머니 강세리는 아들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의사의 진단은 그들을 얼어붙게 했다. 지호군은 백혈병 말기입니다. 즉시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백혈병. 그 단어는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두 사람의 가슴을 찔렀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아들, 그 작고 순진한 지호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 두 사람은 곧바로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황기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호군의 혈액형은 AB형입니다. 황기찬의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그의 혈액형은 O형이었다. O형 부모에게서 AB형 자식이 나올 리 없었다.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뿌려졌다. 그는 몰래 지호와의 혈연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지호는 그의 아들이 아니었다. 황기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강세리에게 모든 진실을 추궁하며 그녀와의 관계를 단칼에 끊어버렸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그는 강세리와 지호를 완전히 내쳤다. 강세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골수마저 지호와 맞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지 못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녀조차 지호의 진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강세리는 병실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지호를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눈물만 흘렸다. 한편 강재인은 지호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지호와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 순수하고 착한 소년에게 깊은 애정을 느꼈다. 지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녀는 몰래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놀랍게도 그녀의 골수가 지호와 완벽히 일치했다. 하지만 강재인은 망설였다. 강세리는 그녀에게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었다. 지호를 구하는 것은 곧 강세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은 갈등으로 요동쳤다. 그러나 어느 날 강세리는 의사로부터 강재인의 골수가 지호와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강재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지은 죄는 제가 모두 갚겠습니다. 자수할게요. 제발 지호만 살려주세요. 강세리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강재인은 그녀의 절박한 모습에 흔들렸다. 그녀는 지호를 떠올렸다. 그 순수한 미소, 아무 죄 없는 그 소년. 죄는 강세리가 지은 것이지 지호가 짊어져야 할 몫이 아니었다. 결국 강재인은 결심했다. 그녀는 지호를 위해 골수를 기증하기로 했다. 수술날 병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지호의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강세리는 아들이 살아난 모습을 보며 오열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는 기쁨뿐만 아니라 깊은 후회도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결국 아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세리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경찰서로 향해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뿐만 아니라 황기찬의 범죄 증거까지 모두 제출했다. 그녀의 자수는 파장을 일으켰다. 황기찬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죄를 되새겼다. 강세리 역시 자유를 잃었지만 그녀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로 위안을 삼았다. 강재인은 지호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호를 구함으로써 정의를 세웠고 동시에 한 아이의 생명을 지켰다. 그러나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YL그룹의 어두운 비밀과 황기찬의 잔재는 여전히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과연 강재인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그녀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재인은 병원 복도 끝에서 지호가 미소 짓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묵직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호를 구한 것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세리와 황기찬이 쌓아온 죄악의 사슬을 끊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YL그룹의 어두운 그림자와 황기찬의 잔재가 여전히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다. 며칠 후 강재인은 YL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저지른 부패의 증거들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불법 자금 세탁, 횡령, 그리고 강규철 회장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진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강재인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YL그룹의 이사회는 황기찬의 충성파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그녀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강재인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사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눈치챘다. 강재인 씨, 여기서 뭘 하려는 겁니까? 이사 중 하나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YL그룹의 더러운 비밀을 끝장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뒤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강세리가 서 있었다. 그녀는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강재인, 내가 감히. 강세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호의 생명을 구해준 강재인에게 감사해야 했지만 그 감정은 이미 증오로 뒤덮여 있었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내 인생을 망친 건 너라고. 강재인은 침착하게 강세리를 바라보았다. 너야말로 너 자신을 망친 거야, 강세리. 그리고 지금 너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려는 거야. 그녀의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강세리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강재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강재인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강세리를 제압했다. 그녀는 칼을 떨어뜨린 강세리를 바닥에 눌렀다. 이제 그만해, 강세리. 더 이상 너도, 나도, 지호도 고통받지 않게.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며 김도윤이 등장했다. 그는 강재인의 오랜 동료이자 그녀를 지지해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재인 씨, 괜찮아요. 그의 손에는 경찰이 들고 있었다. 강세리는 결국 체포되었고 그녀의 마지막 저항은 허무하게 끝났다. 하지만 강재인은 안도할 틈이 없었다. 김도윤이 그녀에게 다급히 말했다. 재인 씨, 황기찬이 도망쳤어요. 감옥에서 탈출했다는 연락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강재인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황기찬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녀와 지호, 그리고 YL그룹의 모든 이들에게 재앙을 의미했다.
황기찬은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되찾기 위해 어떤 짓이라도 할 터였다. 강재인은 이를 악물었다. 그를 찾아야 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 며칠 뒤 강재인은 황기찬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은신처로 의심되는 오래된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YL그룹의 비밀 자금이 숨겨진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음산했다.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자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재인, 드디어 왔군. 황기찬이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와 복수심이 번뜩였다. 내가 내 모든 걸 망쳤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야. 황기찬은 품에서 총을 꺼냈다. 강재인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황기찬, 너는 이미 끝났어. 내가 저지른 죄는 너를 영원히 쫓아다닐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김도윤이 경찰을 이끌고 도착한 것이다. 황기찬은 당황하며 총을 겨눴지만 강재인은 그의 손을 잡아 총을 떨어뜨렸다. 두 사람은 격렬한 몸싸움 끝에 서로를 노려보았다. 경찰이 창고로 들이닥쳤고 황기찬은 다시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강재인,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나? YL그룹의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말은 강재인의 마음에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황기찬이 체포되며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강재인은 직감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YL그룹의 어두운 비밀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했다. 한편 지호는 병원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그는 강재인을 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아줌마. 저를 살려줘서. 그 순수한 말에 강재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지호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그녀는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을. YL그룹의 비밀을 파헤치고 황기찬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그녀는 또 한 번 전장으로 나설 준비를 했다. 강재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YL그룹의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황기찬의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강재인의 운명, 그리고 그녀가 지키려는 모든 것의 미래는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